안녕하세요. 원자력병원 정형외과 전대근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선생님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정형외과 의사고 주 전공은 팔과 다리, 사지에 생기는 종양, 특히 정형외과에서 굉장히 그 희귀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제가 이제 올해 환갑에 꽉 찬 2년을 더했네요. 선생님이 직업이 전문 의사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림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과 열정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질문자로 채택이 되었어요.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을 하셨는지요? 그림을 그렸다고 하기가 부끄럽긴 합니다. 1978년도에 대학교 1학년, 예과 1학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미술부, 그러니까 의과대학에 미술부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한번 와서 해보라고 그런 권유를 받았는데 제가 도저히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니면은 이런 세계를 도저히 맛볼 수 없을 거라는,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과를 하는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번에 전시 준비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그렇겠지만 뭐 취소되셨다가 온라인 전시회를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저도 예. 그림을 이제 몇 장 봤습니다. 쭉 올라온 예. 거를. 근데 타이틀이 노스텔지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그림의 대상 중에 대부분이 결국은 저같이 50대, 60대 아니면 70대 이런 분들이 과거 풍경과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가장 감동이 있었던 그런 옛날의 향수 어린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 향수이기 때문에 타이틀이 노스텔지아였던 거고, 그래서 저한테 가장 감동을 주었던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동네 뭐 이런 조금 비난한 촌과 그다음에 항구의 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이렇게 보면은 감동이 있는 대상이었단 말이죠. 제가 그림을 전시를 쭉 보면서 노스텔지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예. 그림을 봤어요. 예. 근데 거기에 벽화에 아이라고 딱 짓기에는 너무 크고, 왜냐면은 벽에 있는 그 그림의 전체가 다 사람이더라고요. 예. 사람이 약간 이렇게 숨어서 뭔가를 바라보는 것 예, 같은 예,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그림을 노스텔지어라고 예, 이름을 그렇죠. 그게 붙이셨나요?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아. 벽에다가 어린애가 서 있는 거를 벽화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먼 곳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조그만 그러니까 작은 소녀가 하나 걸어서 내려오죠. 지금은 없어진 상도동의 그 밤골이라는 데에 벽화를 그리는 분들이 그런 코너를 아이디어를 해서 그거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시 리메이크를 한 거죠. 제목들도 있고 벽사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림 백사죠? 백사요. 예. 백사. 그러면 거기가 백사 마을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상도동, 아까 그 노스텔지아는 상도동이고요. 백사마을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이 노원구에 중기동에 백사번지라고 있습니다. 아, 주소로. 예, 그래서 현존하는 데고 지금 이번에 완전히 재개발되어서 이 아파트로 변할 곳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셨구나. 작업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 초대장이라는 그 그림이 좋았어요. 예. 색감도 푸른 색감이 되게 좋았고 예. 달을 형상화해 놓은 예. 거에 참 그 그림 선생님 그리신 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네, 어떠신지. 그것도 오리지널로 제가 그리는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것도 그 어떤 이 마을 정화 사업 네. 하시는 분들이 이 마을의 그 벽화 그리기 한 그 이미지에서 제가 좀 더 채색과 이런 걸 갖다가 더 그러니까 강조할 건 강조하고 그다음에 벽이라든지 그 지붕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분이 그린 그림에 맞게 느낌에 맞게 재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겨울 초대장의 오리지널 이미지는 그 처음에 그것을 거기다가 그리셨던 벽화 화가분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리메이크를 한 거고요. 그러면 거기 밑에 인스타에 올라온 거에 다 예. 제목들이 이렇게 예. 그려져 있는데 제목들은 선생님이 붙이신 예, 거예요? 제가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 배 그림이 있는 게 있었어요. 예, 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목이 그땐 왜 그랬죠? 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어요? 네. 그게 부산의 그 항구, 그러니까 자갈치 시장에 그 배가 조선, 그러니까 그 배 수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수리하는 곳 밑에 실제로 그때 왜 그랬어요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그냥 일부러 그냥 난데없이 거기다 그걸 쓴 게 아니고 거기에 그때 왜 그랬어요라는 그거를 쓴 거를 그대로 그림 안에 집어넣고 뭔가 그 말 한마디가 뭔가 울림이 있고 그 뒤에 배가 있는 게 또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 게 많아서 그걸 그림에다 넣고 제목도 그걸로 만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나름대로 상상을 했어요. 배 그림인데 왜 굳이 제목을 이렇게 붙이셨을까라고 나름 상상을 했는데 왜 예전에 부산항에 돈 벌러 가는 아버지들 예. 원래 떠나보내고 엄마들이 뭐 남편을 그리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걸 뭐 그런 보셨나? 굉장히 중의적인,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보고 제목과 그 그림과 그거를 매치해서 여러 가지 각자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림의 그래서 묘미죠, 그게.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걸로 어. 그리고 그림에 그런 글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많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들어가니까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이 그림 보니까 벽화에 한국 민화 그린 것과 그다음에 50년, 60년대에 그런 풍경들의 그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갔고 또 가장 나를 괴롭혔던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작품이었는지 조금 알고 싶네요. 옛날을 얘기하면은 뭐 산동네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네. 백사마을 같은데 이렇게 좀 거기에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전경을 그린 큰 그림들이 이제 뭐 30호짜리가 2개 있고 20호짜리가 2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백사별곡이라는 그림이 나름 보면은 이 전체적인 그 뭐라 그러나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그 온기가 좀 묻어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좀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백사별곡이라는 그림이 좀 거기에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그 바다를 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콜텟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앞에 그 커다란 배가 3개 있고 이제 마치 사중주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뒷모습의 배가 이렇게 하나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현악 사중주가 둘러앉아 있는 것 같이 배가 마치 예, 이렇게 예, 자기 예, 그려져 네 있죠. 이렇게 네네네. 둘러앉아 있는 것 같이 그 그림이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배라는 게 보통 이렇게 옆으로 그리면 쉬운데 굉장히 커다란 문체를 앞에서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그 그림이 그래서 조금만 라인이 이상해져도 배 같지가 않고 장난감 배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처음에 데생을 할 때 상당히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저기에 배가 있다라는 느낌이 그냥 라인 몇 개를 탁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거. 그 다음에 그래도 그림을 그리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백사마을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네.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보면은 저게 뭘 그렸는가 싶은데 자세히 보면은 네 사람이 위에서 그러니까 우물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를 위에서 드론이 찍은 것처럼 어. 찍은 그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글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처음에 집이 없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먹을 물이 없어서
우물을 같이 판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69년도에 처음으로 거기에 물을 팠다. 우물을 파서 공동 우물을 팠다. 아하. 그런 그게 그러니까 이 백사마을 이야기의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하나의 그 스토리인 거죠. 네, 아, 네, 예, 네. 그래서 그 그림도 참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우물을 위에서 쳐다보고 밑에 물에 붙이고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를 위에서 바라보는 광경이라는 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깊숙하게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잘못하면은 장난 같고 그래서 참 그래도 그거는 상당히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나름 만족을 했습니다. 보면서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림 한호 한호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좀 내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좀 따뜻해지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선생님의 그 그림이 매력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러게요. 제가 싶더라고요. 생각보다 뭐지 외과 의사고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외과 의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추구했던 거는 사실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고 아 저런 그 가보고 싶다. 내지는 거기에 뭐 보면은 백사홀례라는 거는 그것도 여러 가지 이쪽 그림하고 저쪽 그림을 갖다 이렇게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밤도 아닌데 밤을 만들어서 이거는 홀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네, 네, 이렇게 네. 쓰러져 가는 데 벽을 이렇게 기둥으로 저 지탱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쪽에서 이렇게 뭐지 손짓도 하고 그러는 게 그걸 그렇게 해서 리메이크를 하고 그러면서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어떤 역경에서도 계속해서 버텨나가는 우리나라 사람의 정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그래서 그 제목도 한국인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네. 제가 그 한국인 그림 보면서 이 한국인 중에 외국인이 섞여 있나? 다 이렇게 얼굴이 평면적인데 옆으로 본 거 중에 굉장히 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긴 사람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있죠. 네,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가운데 외국인 하나 섞여 있나? 아 살짝. 근데 그거는 그 뭐지 이렇게 벽화 작가의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네네네. 그분이 그렸던 표현했던 거를 별로 훼손 안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코를 갖다가 외국인처럼 만들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네네. 예. 자, 그럼 선생님 마지막 질문까지 다 드렸고요. 전 닥터의 그림이 있는 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